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택법의 주택의 건설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보면은 관리 주체 해가지고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관리 주체가.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치관리기구 대표가 뭐냐면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뽑을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과반수 결의로 관리사무소장을 뽑습니다. 직원도 물론 그런 식으로 뽑고. 예,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자치관리기구일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치관리기구만. 위탁관리라는 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이거를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 위탁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자치관리할 때만 스스로 주민들의 힘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뽑잖아요. 그럴 때만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가 관리사무소장이다. 그 다음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이거는 뭐냐면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입주자가 과반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동별 대표자를 뽑는 건데, 과반이 입주되기 전까지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주체가, 건설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인계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 즉 사업주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이 입주될 때까지. 그래서 사업주체가 관리주체가 된다. 지금 7페이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리주체 7페이지에 7번. 관리주체 하고 있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도 위탁관리할 때, 이 주택관리업자는 거기 적어 놓습니다. 위탁관리. 이거는, 이제 자치관리해도 되지만, 이제 다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한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서 주택관리업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일 때만,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5번 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 4번밖에 없죠. 그 5번에 요거 하나 적어 놔요. 주택임대관리업자. 요번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주택임대 관리업자라고. 요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2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에 따르면은 주택 관리를, 임대주택도 관리업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겠죠. 그랬을 때 바로 그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그럼 임대사업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뭡니까?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업무가 있는 거죠. 2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주체하면 앞으로 5가지가 딱 떨어지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5가지가 딱 떨어지는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왜 그렇습니까? 한 개만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오지선다행이 만약에 객관식 시험에는. 그래서 관리주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물론 이제 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부분은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는 5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가 주택법에도 뭐가 있어요? 주택법에도 관리 주체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관리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택법의 관리주체하고 공동주택법의 관리주체는 다른 사람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여기 일치가 돼요. 일치.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동주택관리법을 한번 찾아봐요. 자, 공동주택관리법. 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인데 21페이지지. 예.
21페이지. 21페이지 위에서 관리규약이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20페이지, 21페이지. 관리주체 있죠? 예, 관리주체랑 공동택을 관리한 다음에 잘 말 안 됐는데, 관리사무소장 나왔고, 두 번째 사업주체 나왔죠? 세 번째는 주택관리업자, 네 번째 임대사업자 나왔죠? 그러면 5번을 하나 또 더 적어 놓으셔야 되죠. 여기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택법에서 말하는 관리주체랑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에 나오는 관리주체하고 요게 똑같습니다. 요게. 예. 주로 관리는 이 법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택법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법률을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중복적으로, 물론 이 법에도 관리주체가 나오지만은 중복이 된 거예요. 중복이.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법의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은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법에서 둘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이게. 예. 공동주택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법이라는 거는 이거는 모법이라 그래요. 모법. 어머니법. 그럼 이거는 이제 빠져서 여기서 분파돼서 나온 거잖아요. 예. 자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가 있었다 그랬죠? 다세대. 이 세 가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에도 이 세 가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그럼 기숙사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기숙사는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숙사는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기숙사가. 그러나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준주택. 그런 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너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어차피 모법이나 자법이나 공동주택 개념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거 개념하고 관리주체가 주택법상의 관리주체는 결국 공동주택의 관리법상의 관리주체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예. 여기 관리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어디도 들어가고 주택법상의 관리주체에게도 들어가고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위물에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요. 10월 17일 날짜에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전에 이거는 그 전에 놓은 거고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그때그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실까요? 8페이지 보세요. 주택의 건설인데, 여러분들, 건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하는 거죠. 예, 그럼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주체는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등록을 해야 되는 사람은 몇 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이야기입니까? 20개죠, 20개. 20호나, 요거는 연간이라 그래요, 연간. 20호나 20세대 이상이죠. 예.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죠? 30세대라고 합니다. 30세대 이상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그런데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이런 거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또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조합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고용자는 공동사업주체가 됐을 때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등록을 해야 되는 규모는 연간이 되는 거예요. 연간, 1년 동안. 그렇죠? 그럼 이렇게 1년 동안에 요만큼을 짓겠다. 건설하겠다는 뜻이에요.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건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대지는요. 이건 주택이죠. 주택 건설이고, 대지 조성 사업은 얼마죠?
만이죠, 만. 예, 연간 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을 건설한다. 그럼 20개 이상. 예? 단독이든 공동이든 20개 이상이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밖에 없잖아요. 예, 30세대 이상이 될 때 이제 이거를 뭡니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그러면 이거를 등록을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등록 요건을 갖추가지고요. 이런 등록 요건을 이미 갖추건 다음에 우리가 등록 요건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금하고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무실인데 이제 이때 사무실은 면적이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수행 능력.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건 면적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면적하고는 무관하다. 옛날에는 22제곱이 있었거든요. 22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6월 3일인가 아마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올해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냐? 개인은 얼마냐 하면은 자산평가액으로 6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얼마죠? 3억 원이에요. 3억 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선생님, 아니 법인은 3억 원인데 왜 개인이 더 2배로 많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현금이 있어야 되지만 개인은 이거는 자산평가를 했을 때 우리 집이 만약에 6억 원짜리 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자산평가액이 6억 원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거지. 돈 없어도, 현금이 없어도. 그래서 이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시험 문제인데.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을 보시면은요, 대지는 땅을 미는 거거든요. 땅을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밀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거니까. 여기는 기술 능력은 대지를 조성한다. 그럼 대지 조성 사업은 기술 능력이 뭐가 필요할까요? 토목이죠, 토목. 토목 관련 기술자. 그러면 대지 조성 사업은 토목 관련 기술자로 가면 돼요. 토목 관련 기술자를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한 명 이상을. 근데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토목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토목이 아니죠. 이미 토목은 됐잖아요. 이거는 건축 관련이라고 그래요. 건축 관련. 건축 관련 기술자를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럼 선생님 둘 다 해야 되는데 대지도 조성하고 주택도 건설한다. 그러면 기술자가 각각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확보를 해서 이런 등록 요건 갖추고 결격 사유가 또 없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 금치산자라든지 옛날에 뭐 지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또 결격 사유가 돼갖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일단은 결격 사유 없고 이런 등록 요건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등록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우리가 대개 이제 주택관리업 이런 거는 등록을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를 업무를 위탁을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장관이 바쁘니까 이거를 위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위탁을.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탁기관이라 그럽니다. 수탁기관. 받을 숫자. 받아서 이것을 업무를 해야 하는 수탁기관이 되는데 이걸 앞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 명칭이 등록수탁기관이라고 합니다. 등록수탁기관. 그럼 우리 법률에 등록수탁기관이 누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저 평촌에 있죠. 평촌. 평촌 아시죠? 안양 옆에. 평촌에 가면 국토연구원이 있어요. 거기 국토연구원이 등록수탁기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 요즘은 이제 그냥 주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또 토지주택공사라고 또 하더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토지주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등록수탁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위탁한다는 말이 없으면 누구한테 등록하는 게 맞아요?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보세요. 등록 요건은 3억 원인데 개인은 자산평가. 자, 9페이지. 9페이지 지금 해놨죠? 9페이지. 그럼 시공 요건이 뭐냐면은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은 요거는 시행자가 되는 거고, 시행자. 사업주체, 즉 시행자, 즉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면은 등록을 이제 등록증을 받았죠? 결격사유업 등록 신청했는데 등록증 나왔다? 그러면 등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가 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은 시행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행자. 사업을 하는 시행자, 사업주체.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건설을 좀 했다는 거예요. 건설 사업에 또 이렇게 건설산업 기본법이라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뭐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당신이 옛날에 실적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시공자, 시공 능력까지 갖추면은 시공 능력을 갖추면은요 능력을 구비해라 이거예요. 그럼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당신은 뭐까지 할 수 있다? 시공자로서 자격이 되는 시공자 자격.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추면 이거는 시행자, 사업 주체가 되는 거지만 내가 옛날에 건설 실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자. 그럼 시공자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본금은 5억 원인데 요거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 개인은 자산평가 10억 원 있어야 되고 또 건축이나 토목 분야 각각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의 주택 건설 실적이 100호나 100세대 이상. 저기 이제 한 1년에 20개씩 지으면은 5년간 하면 100개 되겠죠? 100개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만이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시공 요건이라는 거는 그럼 처음에 이제 건설했지 않고 그냥 최초로 만약에 등록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시공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있어야만이 시공 요건을 갖춰가지고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없으면 안 되거든 이게. 옛날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냐? 5년간을 봐서 100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면 시공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라는 거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파트 짓게 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 무조건 건설이 되면은 인부들 인건비 나가죠. 자재비 나가죠. 계속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먼저 발행을 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주택을 만약에 내가 그 집을 미리 내가 이 집을 건설해서 내가 그 건설회사에 짓고 있는 그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리 채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사게 되면은 주택상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하고 교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돈을 준다는 거지. 채권을 사게 되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건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하려면은 이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못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의 법인만. 그러면 거기 옆에 적어놔요. 개인은 발행할 수가 없다. 개인은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주택법에 등록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 등록을 이미 한 사람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적이 최근 몇 년간, 3년간 무슨 평균이죠? 연평균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연평균 30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900세대를 지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연평균이 300이라는 거는요. 1년에 300씩 지어가지고 3년 되면 900세대 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300개 정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에. 연평균 300이라는 거니까 뭐 어떤 거는 400, 어떤 해는 400 지었고 400개. 어떤 개는 200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럼 합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00개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최근 3년간에 300개 정도는 지어야만이 뭐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요거 이제 기간은 그 위에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발행하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면은 발행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사업자. 방금 이제 등록했잖아요, 이 사람.
예? 국토교통부 장관 때 이제 사업을 하기,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했죠? 그럼 이 등록 사업자도 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주공이라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더라고. 옛날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합병이 한 거거든, 합병.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막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예. 근데 이 등록 사업자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 등록 요건.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춰가지고 발행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지급 보증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급 보증.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았냐면요. 승인을 받아요. 승인. 예. 그 승인을 받아야만이 발행이 가능한 거예요. 발행이.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되는 거고.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등록 요건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예? 그 다음 지급 보증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지요. 이런 게 쉬운 문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이 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예. 4대 공공기관은 이런 등록 요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주공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겁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죠? 공공기관은 이런 요건을 안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이 5억 원 넘어야 되고, 뭐, 아까 말씀대로 최근 몇 년간,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지었을 건데, 예. 그래서 아마 주택공사는 등록 요건 필요가 없고, 지급 보증 필요가 없죠? 근데 뭐는 해야 돼요? 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 그럼 지방공사, SH공사가 서울하우징, 서울주택공사잖아요. 예? 서울하우징 공사인데, SH공사가, 요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공사라고요. SH는 서울하우징이잖아요. 서울주택공사. 예. 얘가 바로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지방공사. 서울은 지방입니다. 지방. 서울 지방이에요. 중앙이 아니야. 서울은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발행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리고 LH공사는 발행을 할 수 있는데 SH공사는 발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는 발행기간이 상환기관. 이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상환기간이 몇 년이나? 요거 3년짜리입니다. 3년. 요거 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와 상환기관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기명식으로만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명식 정권이라고 합니다. 기명식 정권. 예. 기명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반드시 그 성명과 주소를 주민번호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정권에다가. 근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 이런 거는 뭐 안 적어도 되잖아요. 무기명이죠. 로또 복권은 주운 사람이 임자입니다. 자기 이름 적었어, 내가. 로또 복권을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적은 거예요, 로또 복권에. 그럼 이름을 적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화이트 탁 지워버리고 안 지워도 관계는 없어요. 이름하고 관계 없거든요. 내 거라고 주장을 못 해요. 그랬더니, 내 이름 적었는데 뭐. 그거 뭐, 그 화이트를 지워도 되지. 그러니까 로또 복권은 주운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무기명이기 때문에 무기명 정권이죠. 무기명 채권이죠. 말하자면 그런 효력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름을 적어야 돼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분실하게 되면은 재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부가 있거든요. 원부가 있어요. 사채 원부라는 게 있어. 이 사채 원부에다가 원부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주소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몇 개 잊어먹어도 발행이 되고 또 재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부를 보면은 또 발행을 해주거든요. 분실했다는데 뭐 분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집을 갖다가 한 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거지. 그러면 여러 장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해주세요. 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채 원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재발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재발행이 된다. 로또 복권은 재발행이 안 됩니다. 예. 복사가 안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주택 상환 사채가 우리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건설회사가. 등록 사업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법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도 자기 돈을 안 들고 이렇게 법인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해서 손쉽게 그 주택을 건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생판 자기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럼 자기 돈 다 들어가고 나중에 뭐 모자라면 어떻게 돼? 돈 빌려 가지고 그 사업 안 되면 어떻게 부도 나겠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주택 상환 사채라는 거는 그만큼 건설회사를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촉진시킨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합인데, 여러분들 그 조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종류가 몇 개예요, 지금? 종류가 3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주택조합은 설립을 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받아야 됩니까? 인가라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갈로 서넣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자,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도 주택을 건설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택조합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시행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조합은 막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정리를 좀 많이 할 거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또 할 거니까요.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그죠? 개념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의 종류가요. 지역이 있고, 직장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구성원이 몇 명이 돼야 되냐면은, 조합원의 숫자는 20명이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20명. 그러니까 조합원의 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조합원의 수는 적어도 지역이 20명, 직장도 20명. 리모델링도 원래는 처음부터 20명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조합을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최저 인원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조합이.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설립인가를 낼 수가 없죠. 20명이 넘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리모델링 하니까 평수가 넓어지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명 미만도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얘만 단서가 있다는 거지. 단 20명 미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물론 지역은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요거는 6개월 이상 거주. 해당 지역에서 시도 기준입니다. 시도 기준. 시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거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직장은요, 특광시군에서, 이거는 동일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동일한 직장. 직장 내의, 요거는 근로자가 되는 거지. 근로자. 요거는 근로자가 이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내가 만약에 기아에 있다. 그럼 기아에 내가 자동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되면 직장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아. 또 내가 만약 현대에 있었다. 현대자동차. 그럼 그 같은 근로자면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직장 내 근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요, 공동주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존의 공동주택을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기존의 공동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파트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복리시설이 있죠, 같이. 아파트 안에 딸려있는 상가 있죠, 상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복리시설이라 그러는데, 상가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복리시설이라 그래요. 그럼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주택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그래, 그거는 다음에,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 자격 요건이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요걸 굳이 뭐 조합원의 뭐 자격이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적어도 이 지역과 직장은 무주택 세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주택. 여기서 말하자면은 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아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거는요, 세대원 전부 주택이 없어야 돼요. 세대원 명의로 누가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대원 전체가,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 없을 때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예. 또는 85제곱미터, 이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해도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다시 갑니다. 내가 주택이 없어도 되고요.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한 채 그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까지만 한 채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자격이 있다는 거지. 85 같으면 약 20몇 평입니까? 24, 5평쯤 되겠죠? 25평, 24평. 예, 그 정도의 아파트, 24, 5평짜리 아파트를 한 개만 있어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서가 또 있어. 제가 왜 하사표 썼습니까? 이거? 지역이든 직장이든 똑같아 이 말이야. 조건이 지역이든 직장이 똑같은데 단서가 있어. 국민주택을 건설이 아니에요. 건설이 아니고 공급이래, 공급. 이미 건설된 거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거를 공급이라 그러는데, 건설된 거를 공급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요것만 무주택 세대주가 돼야 된다. 일것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요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직장주택조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조합원은 반드시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는 이걸 하면 안 돼요. 예,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때 주택조합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가 심사를 또 받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는 거예요. 설립인가. 그러면 여기 만약에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2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주택조합이 구성을 해가지고 설립인가를 신청하러 가자는 거지. 설립인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인가.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런 이제 조합원이 20명이 넘는가 확인도 하고 자격이 맞는가 확인을 해서 요렇게 조합한테 이제 설립인가를 내줍니다. 인가 내주죠. 인가 내주면은 요 인가일 이후부터는 조합원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교체라든지 이거 마음대로 못하고 인가일에 바로 조합원의 자격이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 인가 받는 날에 확정이 딱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건설 예정수의 2분의 1이 넘어야 됩니다. 얼마요? 주택 건설 예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이 또 이제 그 조합원의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관계가 없어요.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1000세대를 건설한다 이겁니다. 그럼 최저 인원이 조합원을 구성하려면은 내가 직장이든 지역이든 조합원을 만들려면은 몇 명을 모집해야 됩니까? 조합원 모집을. 건설 예정수 2분의 1이니까 몇 명입니까?
500명을 모집해야 된다. 이 말. 500명은 건설 2분의 1이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이 500명이 넘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는 천세대 짓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분양을 하겠지. 예, 일반 분양이라 그러죠. 일반 분양. 예? 그 조합원이 이제 500개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서 조합원이 이제 몫이 나오잖아요. 몫이 우선적으로 공급받고, 나머지 500은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근데 만약에 이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옛날에 없었어, 저게. 2분의 1 조건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0명밖에 없어도 천세를 짓게 되면은 980을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때 돈을 갖다가 가마떼기로 돈을 갖다가 모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든지 초창기에 법률이 허술할 때 돈을 벌여야 된단 말이야. 뭐든지 허술할 때. 예? 점점 가면 갈수록 쪼이고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는. 빈틈이 없어요. 점점 가면 제도가요, 개정 계속 법률이 개정됩니다. 왜 개정됩니까? 더 쪼우는 거예요, 이제. 예. 빈틈없이. 분양가 상한제나 뭐나 해가지고 막, 이제는 뭐 빈틈없이 뭐 전매행위 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뭐 DTI니 뭐 그죠?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막 계속 규제하잖아요, 규제. 꼼짝 못하게. 그러면 그거 없을 때 풀어줄 때가 있어, 그게. 뭐 할 때요? 경기가 극도로 높았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때 리먼 사태 있었죠. 리먼. 예. 미국의 리먼 금리 때문에, 그죠? 리먼 사태나 아니면은 뭐 경기가 극도로 불경기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이 조치가 전부 다 풀어집니다. 이게. 사가 풀어져 버려요. 그럴 때 법률이 막 이렇게 이제 제도가 허술하잖아요. 예? 막 풀어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예, 풀어줄 때. 옛날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십몇 년 전인가? 그때 하여튼 삼성전자 부도가 난이 안 나해가지고, 그때 얼마였냐면은, 얼마였지? 20몇만 원 한 때가 있었어요. 부도 난다 해가지고, 그럼 소문도 들고, 막 그 사람들도 자살하고 그랬는데, 그 담당자가, 정권회사. 예. 20몇만 원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은 얼마죠? 그게? 거의 28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그렇다니까. 십몇 년 전에 20만 원 한 때가 있었다니까. 10배잖아, 10배. 예. 그러니까, 뭐든지 초창기에 그 회사가 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초창기에 그 회사를 잘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회계 분석을 해서 그 회사가 클 수 있다. 그러면 뭐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 대신 뭐 분석을 잘해야 되겠지, 그런 거는. 그러면 그 회사가 뭐 삼성전자처럼 확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거고. 근데 만약에 폭망했다. 그럼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택조합은요, 이게 건설 예정수의 2분의 1이 넘는다는 거는 조합원의 수가 필수적으로 2분의 1이 넘어야 돼요. 500명이 돼야 됩니다. 천세대 같으면. 그럼 설립을 갖다가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는데, 설립 신고만 하는 게 요거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요, 요거는 설립에 대한 인가가 아니고, 요거만 신고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 예. 설립 뭐 한다고요?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얘만 특별히 이제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받는 거거든. 이미 건설된 거를 공급받는다. 분양받는 거거든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공급받는 거는, 건설돼가지고 공급받는 거는 설립 신고만 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설립했잖아요. 설립인가 받았는데 그 변경이 되면은 변경인가라고 합니다. 변경인가 다시 받아야 되고요. 또 해산하고 싶다, 해산. 설립을 해서 인가받죠. 변경하죠. 설립된 내용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 그럼 변경 인가를 받는 거예요. 또 이제 해산한다, 해산. 해산 인가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립을 했는데 목적을 달성했을 때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할 때도 인가 받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예, 올 때는 그냥 왔지만 갈 때는 그냥 못 가요. 이런 말이 있죠. 니네가 설립인가 신청했는데 네 맘대로 회사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구 중장이거든. 그 변경을 했다. 인가 다시 받으세요. 해산했다. 인가 받으세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번 인가는 끝까지 인가라는 말이에요. 한 번 인가 받았다. 그럼 요거 선생님 설립 신고를 했는데 설립했어요. 요 변경을 하고 싶어. 변경. 그럼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해산은 해산 신고만 하면 돼요.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설립을 할 때 조합은 인가를 받는 것이 허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가 받아야 돼.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갈로 써넣기 딱 나옵니다. 인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예. 그런 건데 이걸 못 쓰는 분이 많아요. 갈로 써넣기. 왜? 뭐 시험장에 가면 뭐 분위기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로 써넣기 시험 문제가 거의 한 40%가 갈로 써넣기 나오잖아. 16문제. 예. 그러니까 16문제가 갈로 써넣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요. 예,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에 사업계획 승인 나오죠. 예, 사업계획 승인 나옵니다. 그죠? 예. 이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면요. 건설회사가 이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받잖아요. 허가 받지 않으면 건축을 못 하죠. 요거는 주택을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지는 얼마 이상입니까?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0제곱미터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은 단독은 몇 개 이상이죠? 30호 원칙이고 공동도 30개 이상이다. 그럼 아파트를 만약에 건설하는데 29개 짓는다면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50호 이상은 뭐예요? 50호 이상은 공공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 용지를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서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거는 1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공공사업 10개 공부하셨잖아요. 예. 그 이제 공공택지라는 게 나오죠. 공공택지. 예. 이 공공택지는 10개 사업에 의해서 이제 공공택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공공택지 중에서 일단의 토지를 요만큼 한 묶음의 토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단독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주택을 왕창 짓겠다. 그러면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거지. 예, 일단의 토지로 왕창 받을 때는 몇 개 이상? 50호 이상. 예, 이런 말이 없으면 몇 개? 30호 이상이죠. 그 다음에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인데, 우리 한옥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요, 예, 이렇게 여러 개, 한옥 마을이 있잖아요. 한옥 마을처럼 여러 개 지으면은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50호 이상이 건설되면은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다. 사업계획 승인은. 예. 자,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받는다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단독이고요. 공동은 원래 몇 개라고 했어요? 30개인데, 5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그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이나 또는 단지형 다세대. 이거는 50세대 이상이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인데, 이게 정비법에서는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 삭제했어요. 삭제. 예,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있죠? 그거 삭제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제 정비 사업이 옛날에는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가.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뭐 종전까지 있었어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6가지 정비 사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 재개발, 주택 재개발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6개 공부를 했어요. 작년이 아니고 이제 지금 올해 요번에 시험 친 분들 있죠? 시험 치신 분들이 정비법 6개를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들부터는 개정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정법. 이게 전면 개정이 됐거든요. 전면 개정이 돼갖고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합해져가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합병이 된 거예요. 합병돼가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바뀌어졌고요. 주거환경 관리는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합병이 됐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합병된 거예요. 합병 같이. 그럼 주거환경 개선이는 옛날에는 그냥 땅을 갖다 확 밀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뭐 관리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관리 사업을 여기서. 옛날에 순수한 개선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요거 통합이 된 겁니다. 통합이 됐고, 그다음 요거는 법률이 이관이 됐어요. 다른 법률로. 이거는 다른 법률로 이제 새로 이제 이관이 된 거예요. 이관. 예, 다른 법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빈집 및 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법률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쪽으로 이사 갔어요. 얘가 다른 법률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럼 이거 없어졌고, 그럼 이제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느냐? 이제 재건축은 주택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재건축이라 그러고, 이때도 주택을 하는 게, 재개발은 그냥 도시환경하고 합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정비 사업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된 거예요. 6개를 이제 3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이지, 행운. 행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이제 있고, 하나. 그 다음에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도시환경,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관리하고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합병.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력 방식이 뭐냐면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방법을 하겠다는. 그럴 때만 50세대 이상이라는 거지. 예? 예,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파트를 29개를 29세대를 건설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법 적용받겠다는 거예요. 건축법 적용받아가지고요. 이때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딱 30개를 짓는다, 아파트를. 그러면 이거는 건축 허가가 아니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훨씬 29개를 건설하는 게 유리합니까? 30개를 건설하는 게 유리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 승인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29개만 딱 짓는 거예요. 한 동을 29개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흘러가지고 또 29개 신청을 하러 딱 간 거예요. 옛날에는 해줬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하고 29개 지었다? 그럼 건축법 적용받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허가 내주세요. 한 개 또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29개 또 허가 받고 또 온 거예요. 그럴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동을 딱 걸 수가 있는 법률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냥 내주지 않고 뭐를 받는다고? 심의.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동을 건다. 옛날에는 그냥 뭐 심의 안 받고 해줬는데 이제는 심의를 받습니다. 왜 이거 사업계획 승인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변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이제
많이 건설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놀이터, 이런 기준이 있다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은 분량으로 막 짓게 되면은 그걸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 예를 들면은. 예. 그 150세대 넘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린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는데 이런 거는 설치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29개씩 계속 짓게 되면은, 그 복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런 편법을 많이 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나홀로 아파트 있죠? 그런 게 많이 이제 지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지은 거는. 이게 이제 돈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큰 단지일수록, 3,000세대, 5,000세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피트니스도 있고, 안에 복리시설 잘 돼 있잖아요. 세대가 크니까. 복리시설도 많겠죠? 그런 게 왜 값 나가냐? 복리시설이 많다는 거는 주민들을 위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집이. 어떤 아파트를 가면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 아파트에. 실내 골프장도 있다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게 다 있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으면 안 올라가겠지. 그래서 제가 그럼 제발 나홀로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부득부득 사신 분이 있어, 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돈이 되는 걸 사야지. 팔아도 명품을 팔아야만이 내가 돈 없을 때 명품을 사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팔아도 명품이잖아.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디 작아 사봤자 팔아봤자 알아주나?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지.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시도지사에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는 여러분들 방식이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몇 번 말했을 때 기초 과정이거든. 기초 과정인데 선생님 시도지사가 누굽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요때 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 적어놓으세요. 특광인데 이때 특은 우리나라 특이 몇 개가 있어요? 3특이 들어있단 말이죠. 3특이라 그래요. 이 3특인데 한번 적어볼까요? 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특별자치도지사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를 말한 거예요.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공항은요, 이 특별자치도라는 거는 자기들이 세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자력으로. 세금을, 물론 이제 국방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외교라든지 이거는 국가에 다 지배를 받겠지만,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세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국가 눈치 안 보고. 자기들이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는 세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분리 딱 해 나가버리면요. 네, 이거를 이제 바로 자치도지야, 자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특별자치 시장이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지금은 세종시. 그 우리나라가 특별히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있잖아요. 세종시장인데. 그럼 하나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 이제? 특별자치구라는 게 없지, 앞으로. 제 이제 의견은 이제 특별자치구가 강남구 정도면 앞으로 되면은 특별자치구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강남구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네, 땅값이 워낙 더 비싸질 거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은 서초구도 땅 한 평 4천만 원, 5천만 원대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땅 한 평에 몇십억 간단 말이죠. 땅 한 평에.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특별자치구로 성격이 된다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집 자가용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가. 집집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자가용 시대가 열린다. 응? 그게 현실화 됐잖아. 현실화. 응? 그 제가 20년 후를 본단 말이죠. 20년 후에는 앞으로 되냐? 예, 특별자치구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그 모로코 있으면 모로코? 모나코 말고 모로코. 예, 프랑스 옆에.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부호들도 못 들어가고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모로코에 그 시에서 예,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켜줘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가고 싶다 해서 막 못 가는 거야, 지금. 이주가 안 됩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도 모로코만큼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많다고 해서 못 들어갑니다. 예.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라든지 뭐 외교 능력 뭐 그런 거 다 봐가지고, 예. 몰라, 다시 태어나면 모로코에 사고 싶어요, 저는. 예.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인데, 제가 말씀드리죠. 요 삼특위, 응? 삼특위 광역시장. 요게 시에 들어갑니다. 응? 앞으로 시도 있어요, 시.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또는 뭐라고 됐어요, 이제? 대도시시장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규 공부가 왜 어렵냐? 아니, 시도의사가 있는데 여기 또 뭐 대도시시장이 또 나오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건 인구를 따져가지고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시죠. 이상이 시.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으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원시. 모르긴 몰라도 100만 명 넘습니다. 수원시가. 창원시도 말이죠. 이 광역시로 성격해달라고 지금 창원시 있죠? 창원시가 100만 명 그 가까이 됩니다. 창원시도 지금 광역시로 성격해달라고 지금 난리잖아. 창원 있죠, 창원? 예. 광역시로 성격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시를 대도시시라고 합니다. 그럼 대도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는 거는 많이 건설한다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건설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그 높은 사람한테 가라는 이야기야. 조금 더 높은 사람, 상급기관. 예. 근데 10만 미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또? 10만 이상은 이쪽에 가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말이죠, 미만.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특광, 시군에 가야 된다 그래 돼 있어. 특광 시군인데, 특이 여기 몇 개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3특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저처럼 그렇게 하면 돼.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면 돼, 그냥. 그때 시는 3특이 광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특광 시군인데, 3특이 광 시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여기는 특별시 3특인데, 여기도 똑같잖아, 지금. 그죠? 똑같죠?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3특이하고 광역시는, 면적이 10만이 넘어도 이쪽에 가야 되고, 10만이 미만이 돼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면적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 면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대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법에서 만약에 대지를 10만을 안 하고 8만 정도를 한다. 8만 제곱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똑같잖아, 지금. 응? 만약에 요걸 갖다가 15만 한다. 똑같잖아요, 지금. 면적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높은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기준이 10만이 넘느냐, 10만이 미만이 되느냐 이건데 10만이 넘을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요. 10만이 미만이 될 때는 3특위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평이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8만 제곱의 대지를 조성한다 이겁니다. 8만 제곱미터의 대지를 조성한다. 예?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응? 양평 군수한테 가야 되는 거지. 여기 군까지 가잖아요. 군. 그죠? 예, 시군이니까 예,
도지사가 없습니다. 이게 도지사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시군한테 가는 거예요. 예, 양평 군에서는 군수가, 예, 지금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양평군에서 만약에 15만을 한다. 양평군에서. 그럼 여기 이제 여기는 이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 시군이 없잖아요. 여기는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시군이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도지사한테 가야 되지, 도지사한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명단이 있으면 명단한테 가면 되고, 예? 명단이 없죠? 시군이 없죠? 그러면 상급기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잡한데 10만 이상은 누구한테 가고? 시, 도지사, 대도시장. 이걸 자꾸 중얼중얼 그리셔야 돼요. 당분간. 10만 미만은 삼특위, 광, 시장, 군수. 이게 뭐라고요? 사업계획승인권자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누구한테 받는 승인을 받느냐 이거죠. 예, 승인을 내주는 사람.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예, 원칙적으로 기준을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예, 사업 주체가 국가나 주공일 때 면적이 330만이 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또는 광역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4번은요, 국지주지, 저기 4대 공공기관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를 해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니까 이거를 눈요기 해 주셔야 돼요. 눈요기. 예, 장관한테 직접 가야 되는 거 눈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요, 이게 막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이게 긴 지문이 막 나오고 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밑에 3번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표 2개 놓으세요. 요거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선생님 왜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까? 자, 일정한 규모를,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그 대신 뭐를 받아야 돼요? 허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요건입니까?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지역인데. 예. 근데 상업지역이라도 유통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또. 왜 안 됩니까? 유통상업지역이 뭐냐면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시장통을 말합니다. 시장통. 그런 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28개가 있는데 그 28개 용도지역 중에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전용공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 이 2개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대한민국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용공업지역. 공장만 있는데 거기 주택을 못 짓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게 있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이 건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라는 건 이제, 주거 기능도 있지만 상업이라든지 공장도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이 아닌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그게 뭐냐?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중에서 농협 중앙회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1번만 일단 기억하세요. 1번. 자, 1번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파트, 저기 뭐지? 그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백화점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두 동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지? 200세대고요. 여기가 그 300세대가 안 되니까 99세대입니다. 그럼 합해가지고 몇 세대죠? 300세대 미만이죠? 예.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 미만이 되네요. 300세대 미만. 근데 이런 조건만 이제 일단 갖추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전체에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이 이제 연면적이 뭐냐면요. 각 층마다 이렇게 층이 있어요. 이렇게. 요 층을 지금 제가 나눴죠? 이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계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를, 예, 바닥 면적이 합계가 연면적이야, 요거. 여기서는 한 건물에, 예, 바닥 면적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합계해 놨습니다. 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인데, 그 대신 요거.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이죠.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죠. 요 비율이 몇 프로 미만이다? 90% 미만이다 이 말이죠. 90%. 90% 미만이라는 것은 부동호 관계가 적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미만이다. 이해하면 여기 같아야 되니까 미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90%보다도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전체의 연면적이 요거 분모에 들어가고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은 요걸 말하죠. 요거만. 요거에 대한 면적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전체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만약에 이 분모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아파트가 이 찾아오는 비율이 만약에 80% 정도 되고 요게 백화점이 한 20%다. 그럼 90% 안 되잖아요. 이게 80%니까.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지. 근데 무슨 지역이 준주거지역하고 아까 무슨 지역만 상업지역에서만 요게 통한다 이 말이죠. 유통 안 되고, 유통 제외하고, 유통이 안 되는 요 두 가지 지역. 준상이라 그래요, 준상이. 준상이 되는 용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지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단 말이지.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일반 주거지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용도 지역이라고? 준주거와 상업지역이다. 땅값이 비싼 동네잖아요. 이럴 때는 300세대 미만까지는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안 받았는데 다만 조건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요 비율이 80%고 백화점의 비율이 20%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데 그럼 여기 만약에 95%가 나왔고 백화점은 조금밖에 없어. 5%밖에 차지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세요. 일단 예, 요거 전체의 면적 있잖아요. 바닥 면적 요거. 연면적이라는 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거든요. 요 면적을 다 합해가지고 분모로 다 들어가요. 분모로 싹 다 합해가지고. 근데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이라는 거는 백화점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예, 요거 면적이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90% 미만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예? 주택의 세대수는 몇 세대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돼야 되고, 뭐 유통사업은 안 되지만, 세 번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되고, 요 조건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됐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을. 지금부터. 그 제가 이제 그 기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헐렁헐렁하게 해버리면은 한 개도 지금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한 개라도 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정확하게 알지 못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요 이어서 하는데, 자, 오늘 공부는 그 우리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런 것만 이제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핵심. 그런 건 위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